윤장석 이택준의 주간 자소서. 안녕하세요. 윤장섭 이택준의 주간 자소서입니다. 윤장섭하고 이택준 둘이 같이 하는데요. 오늘 또 이택준 쌤이 좀 바쁜 일정으로 좀 참석이 좀 어려우셔서 이제 여러분들 저 혼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삼양그룹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삼양그룹도 전통적으로 식품 쪽이나 여러 영역에서 이제 상당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2018년 3월 14일부터 채용이 시작이 돼서 3월 27일 날 화요일 날 23시 59분까지 그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채용 문화를 보면 그 생산 관리,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그다음에 경영 지원, 재무 회계 이렇게 네 가지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채용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인턴을 하고 나서 인턴이 이제 채용과 연계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그 지원 자격은요, 2018년 8월 졸업 예정자나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가능하고요. 일단 특이한 부분은 그 토익 점수, 어학 능력을 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하고 토익 점수 600점 이상 또는 오픽 600점하고 오픽 IL 이상 그 있으신 분들이 일단 지원할 수 있고요. 접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 1차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면 1차 전형이 지금 4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데 인적성 검사를 일단 봅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한국사하고 한자 평가도 좀 같이 진행을 하니까 일단 서류를 먼저 제출하시고 나면 인적성하고 간단한 한국사나 한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로 좀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형과 3차 전형은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1차 면접은 실무자 면접으로 전공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차 그 전형인 그 면접에서 임원 면접으로 최종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하고 8월 여름 방학을 활용해서 2달간 인턴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8월 인턴이 끝나고 나면 인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 입사가 가능합니다. 9월 또는 1월에 입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8월 졸업 예정자분들은 인턴 끝나고 바로 9월에 입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분들은 인턴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그 1월에 입사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자소서 내용을 좀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생산관리하고 영업관리, 경영지원, 그 다음에 재무회계 이렇게 4개 직무에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직무별로 자기소개서 내용은 공통입니다. 최근에 기업들 그 자소서 트렌드를 보면 공통적인 항목들이 좀 있고 그 안에서 또 직무의 어떤 특성을 좀 더 고려해서 자소서 문항 한두 가지가 직무별로 좀 다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지난번에 방송했던 SK 같은 경우가 공통적으로 이제 4개 자소서 질문 문항이 있는데 뭐 마케팅 직무라던가 뭐 프로그램 개발 관련된 그런 특정 직무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조금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삼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문항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딱 그냥 노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입사 지원 동기인데요. 60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그 방송 많이 하면서 그 입사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양그룹을 선택한 이유를 일단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채용 공고문의 자소서 항목에 보면 가로치고 기업 이미지, 비전, 처우, 복지 등 상세하고 솔직하게 기술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여기를 그대로 다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삼양그룹이 속해 있는 어떤 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어떤 특성 등을 명확히 좀 분석을 하셔서 시장 상황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삼양이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의 이미지나 비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처우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빠져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그 삼양그룹의 주요 사업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시장의 주요 이슈 부분을 먼저 한 150자에서 200자 정도로 먼저 제시하신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삼양이 그럼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요 활동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주의할 점은 포괄적인 개념의 삼양사의 주요 활동, 사업 구조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산 관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삼양그룹은 현재 어떤 생산 활동이나 품질 관리 기법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환경 규제이기 때문에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 청정 공정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생산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나 마케팅 부서의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삼양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영업 방법이나 아니면 영업 전략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실제 이러한 활동들이 그동안 내가 관심 가졌던 어떤 전공 과목이나 그동안 준비했던 취업 역량과 관련돼서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삼양의 이러한 주요 활동들을 파악을 하시려면 삼양 관련된 기업 분석 자료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트에 들어가 보시면 반기 또는 분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확인해 봤을 때도 다트 금융감독원의 그 경영 공시 시스템 다트 안에 들어가서 기업명으로 검색해 보셨을 때 2017년 9월 기준 반기 보고서들이 현재 최신 자료로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 2017년 12월 모든 사업이 끝났지만 분기 보고서가 올라와 있고요. 반기 보고서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7년 9월 기준으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직무별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생산 관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산 실적이나 연구개발 실적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서는 매출 관련된 내용에서 판매 방법이나 판매 전략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 지원 파트나 재무 회계 파트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장의 위험이라고 해서 환율에 대한 위험이나 경제적인 어떤 지표 변화에 따라서 삼양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그 보고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연계하셔서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소서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업에다가 나는 현재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구조로 일단 작성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필히 꼭 자소서는 설득형 마무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사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현황, 주요 이슈를 먼저 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된 삼성의 주요 활동을 제시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는 내가 그러면 삼양의 뭐 생산관리 담당자로서 또는 영업 마케팅 담당자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업무 목표 정도만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체계적인 공정 프로세스를 좀 안정화시켜서 생산성 향상이나 아니면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 최적화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지원자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영업이나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최접점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체계적인 영업 마케팅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충성형 고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그런 실무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꼭 설득형 마무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을 보시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이나 그와 관련된 경험을 3가지 이내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자소서 시간에 입사 지원 동기는 크게는 기업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는 직무 관련된 준비 상태를 제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의미로 1번은 기업 선택한 이유라고 보시면 삼양을 선택한 이유, 그럼 지금 2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돼서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일단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직무와 관련된 준비 상태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에 지원한다라고 하시면 생산관리 직무 같은 경우는 실제 전체 공정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생산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주고 컨트롤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실제 생산관리 업무에서는 중요한 역량으로 노무관리인데 이 노무관리와 관련된 필요 역량으로는 대인관계 능력이라던가 소통 능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대인관계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조직의 어떤 리더로서 그 팀원들을 이끌어가고 팀원들의 어떤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 경험이나 아니면 학생회나 봉사활동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생산관리에서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생산 공정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 시간이 지연된다던가, 불량률이 높아졌다던가, 가동률이 떨어졌다던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잘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라고 또 하나 카테고리를 분리해서 제시하신 다음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확보된 역량, 기본적으로 일단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 과목을 어떤 걸 수강했다던가 자격증을 뭘 취득했다던가 이런 거를 어필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분석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험을 하면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했거나 실험의 어떤 최적화에 위한 다양한 분석들을 수행해 봤다던가 이런 형태의 분석력,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발생한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창의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분리해가지고 한 세 개 이내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글자 수가 한 8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한 2개나 3개 정도에 대한 역량을 먼저 구체적으로 제목 형태로 제시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이러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지원 직무에 그 관련된 업무 성과나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생산관리로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산관리에서는 공정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을 현장 근로자들을 잘 컨트롤하고 그분들과 협업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노무 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공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 말씀드린 생산성 저하라던가 가동률 감소, 품질 문제 아니면 그 작업 시간 지연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일단 2가지 또는 3가지 필요 역량을 먼저 제시하신 다음에 각각 노무 관리 능력을 위해서 대인관계 능력이나 소통 능력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는 분석력이라던가 창의적 사고 능력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수립해 왔는지 이렇게 제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번하고 4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의 주요 경험들, 스토리를 또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3번하고 4번하고 연결해서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문항 같은 경우에 자신이 수행했던 일 중 가장 도전적인 활동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600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이제 요구하는 건데 도전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해서 그 일을 해보는 게 일단 첫 번째 도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미의 도전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도전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번 항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 각종 실험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프로젝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확보했다라고만 2번 문항에 작성했다라고 하면 이제 3번 문항에서는 그 프로젝트 상황에서 그 목표를 일단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관리 같은 경우는 그 화공 전공자들이 일단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공을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어떤 화학 실험을 해서 수율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과 함께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교수님이 제시를 하셨던 아니면 팀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 수율을 예를 들어서 뭐 한 80%로 잡기로 했다. 라는 이제 스토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일단 목표를 80%로 잡았지만 실제 이 목표 자체가 내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노력하면 높은 수준으로 수율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나는 팀원들에게 90%에 대한 수율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실험 조건을 여러 개로 변경해 보거나 여러 첨가물을 계속 변경하면서 실험을 해서 실험의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 기존에 생각했던 80%의 수율보다 훨씬 더 높은 90%의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뭐 이런 형태의 그 2번 문항과 연계된 스토리가 들어가면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나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공으로는 이제 경영학이나 상경계열 친구도 좀 많을 텐데, 학과 수업에서 뭐 시장 조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경험했는데 그 프로젝트 상에서 설문지를 받는 게 있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팀원들은 뭐 설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응답자를 한 100명 정도 받기로 했는데, 실제 100명이라는 응답자는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뭐 표본 수를 높여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응답자를 뭐 200명 받기로 할 것을 제안을 했고, 그러면 기존의 팀원들의 목표는 100명이었는데 200명, 그러니까 두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설문조사 방법 같은 것도 변경해서 아마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성과를 제시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도전의 의미로서 목표를 높게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문제 해결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잘 형성했다. 이런 형태로 2번과 3번이 연결해서 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을 보시면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실행했던 활동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문항을 보면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혁신이라는 단어에 되게 그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게 상당히 거창한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소서 문항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앞에 있는 개선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개선이라는 것 자체는요, 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일의 방식을 바꾸는 걸 보통 개선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인턴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턴 업무를 보면서 그 회사의 그 실무자가 자신한테 부여한 일 중에 데이터를 관리해 가지고 엑셀 시트에 정리하는 일을 시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품목별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이제 제공해준 엑셀 시트에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입력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무자가 어떤 카테고리 자료만 뽑아달라고 해서 급하게 뽑아준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일을 뽑는 데 있어서 현재 처음에 제공된 엑셀 시트의 카테고리가 좀 비효율적이어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뽑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면서 내가 카테고리를 조금 더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엑셀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일을 개선해 봤다라는 어떤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개선의 의미고, 그러면 나는 내가 조금 더 일을 빠르게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엑셀 시트를 조금 변경한 건데, 실제 그거를 보고 드렸을 때 실무자 입장에서 기존에 자기가 제공했던 엑셀 시트보다 좀 더 효과적인 시트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서 앞으로는 그 시트를 활용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개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가 혼자 좀 더 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변경한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까지 함께 일하는데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개선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양 같은 경우에 지금 3번하고 4번이 스토리텔링 항목인데, 우리 주간 자소서 시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드렸을 때 스토리텔링 자소서 항목은 일단 제일 먼저 내가 현재 확보된 역량이 어떤 건지 먼저 제시를 하는 게 좋다고 했죠. 두 가지 형태로. 자, 그리고 나서 스타 구조.
상황, 문제, 행동, 성과라는 네 가지 구조에서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일단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전개하실 때 중요한 거는 상황이나 문제 또는 성과를 좀 길게 쓰는 것보다는 그러한 문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행동, 액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 구조로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또 설득형 마무리가 필요하니까 요러요러한 나의 경험을 통해 확보된 능력이 나중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발휘될 건지 요거까지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스토리텔링 항목은 소제목을 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에서 나온 핵심 단어를 뽑아서 소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양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자코리아 TV의 자소서 카테고리로 보면 입사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관련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지 또 상세하게 그 안내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항목은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 같은 걸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2가지를 제시해라. 자, 일단 800자짜리인데요. 입사 후 포부에서 목표를 먼저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성과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는 아까 제가 뭐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생산본부 전체 관점에서의 어떤 성과고 실무자 관점에서의 성과라고 하면 가동률을 높인다던가 생산 작업 시간을 단축시킨다던가 이런 게 실제로는 실무자 관점의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생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인당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어필해야 되는데 뭐 먼저 전체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고 뭐 각 공정 단계별로 생산 지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설비 이상 문제라던가 원자재에 대한 어떤 품질 변경 그 다음에 작업자 교체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생산 시간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들을 도출하고 그 원인들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해서 실무 담당자 또는 다른 부서 그러니까 생산관리가 주로 많이 협업되는 부서로 따지면 생산기술이나 품질관리 구매 이런 부서가 생산관리 부서와 주로 같이 협업하는 부서가 될 텐데 그런 부서와의 주기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어떤 개선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활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간혹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한 걸 제가 이렇게 첨삭할 때 보면 입사 후 포부에서 앞으로 회사 생활에서 해야 될 계획으로 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아니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제2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어떤 특정 기술을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아니 굳이 왜 이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는 미리 준비해서 왔는데 자격증도 미리 취득했고 뭐 외국어 능력도 미리 갖췄고 실무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수료했는데 왜 이 사람은 굳이 우리 회사 와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학습하고 경험하겠다라는 그런 구조의 입사 후 포부보다는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현업 기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직무 분석을 좀 잘 하셔서 뭐 생산관리 또는 영업이나 마케팅, 경영지원, 재무회계 파트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각 업무 프로세스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업무상의 문제점들은 뭐가 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삼양의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5가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그 제시했던 그런 자소서 항목하고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항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동안 준비를 좀 해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아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잡코리아 쪽에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전달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에 대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마무리하셔서 뭐 서류 전형 이후에도 뭐 인적성 시험에서 아까 말씀드린 또 추가적으로 한자나 한국사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또 면접에서도 뭐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일단 잘 준비하셔서 일단 최종적으로는 합격하시고 그다음에 또 인턴 활동도 잘 하셔서 그 정직원으로 채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